단기적으로는 일단 긍정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부채 경제의 함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금리는 상승, 달러는 약세 이 조합을 판단을 하고 있고 채권보다는 주식이 이제 유리할 거고 전체적으로는 리플레이션, 그 다음에 금리 상승, 달러 약세 조합을 본다면 이 경기와 연동될 수 있는 IT와 소재 산업재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주력하는 게 트럼프 시대가 열렸습니다. 금융시장은 기대감과 불확실성이 혼재되고 현재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토마토 인터뷰 소통에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려나갈 미국 경제의 좌표는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이에 따른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이경수 리서치센터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취임을 했죠. 네. 네, 그러면서 세계 각국이 시끄럽습니다. 과연 주목해봐야 될 경제 정책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트럼프의 경제 정책은 그 세계 경제나 국내 증시에도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의미하는데요. 일단 그 미국 내에서 펼쳐지는 대내적인 정책, 그리고 이제 무역 상대국과 벌이는 대외적인 정책으로 좀 나누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대내적인 정책은 기존 오바마 행정부가 펼쳐왔던 통화 정책에서 이 재정 정책으로 변화하는 것이 가장 이제 큰 변화인데요. 감세와 인프라에 대변되는 이제 재정 정책이 과연 어느 정도의 재정 승수 효과를 일으키면서 영향을 미칠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금융 측면에서는 이 금융 규제의 핵심이었던 도드 프랭크 법안을 폐지하면서 금융 규제 완화에 나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그동안 이제 통화 정책을 통해서 유동성을 많이 풀었습니다만은 돈이 움직이지 못했던 것들이 이런 어떤 금융 규제에 묶여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금융 규제 완화 이후에 이 많이 풀려 있는 유동성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활동할 것인지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역시 이제 대외 정책에서는 그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이 보호무역주의 강도, 이게 이제 굉장한 큰 변화라고 봐야 되겠고, 일단 트럼프는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 이제 강력하게 지금 실행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서서 주요 무역 상대국들이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이런 부분들이 트럼프가 펼치는 경제 정책에 주목해야 할 핵심 사안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만큼 재정 확대를 통해서 경기 부양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뭐 트럼플레이션이라는 그 신조어도 생겨나게 됐고요. 그만큼 미국 경제에 대한 그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그 상황인데, 정말 기대대로 미국 경제의 호재가 될지 아니면 단기 효과에 그칠지 어떻게 보세요? 네, 트럼프 자체의 인물 특징처럼 굉장히 불확실한데요. 일단 이 부분도 역량도 대내 대외 이렇게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대내 정책은 그 시기별로 좀 접근을 좀 달리 해야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일단 긍정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요 자체가 스스로 이제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트럼프의 재정 정책은 감세와 인프라가 수요를 일으킬 수 있는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마치 이제 물가 경기 지표들이 올라오면 경기가 좋아진다는 인식이 이제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높고요.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는 감세와 돈의 지출을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 부채 경제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경기가 생각보다 빨리 올라오지 못할 경우에는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부채 경제의 함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대외 정책에서의 보호무역주의는 미국 경제에도 좀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무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방적 제재를 가했을 경우에는 이 무역 상대국들도 거기에 맞대응하는 정책을 펼칠 수 있어서, 그렇게 되면 미국뿐만 아니라 전체 세계 경제에는 이 강한 보호무역주의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뭐 인프라 투자 등 이런 부분에서는 뭐 긍정적인 요인이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좀 봐야 되는 그 효과고, 일단 보호무역주의는 이제 부정적으로 미국이나 전 세계적으로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리스크가 좀 될 것 같은데, 특히나 트럼프는 지금 각종 무역 협상을 지금 재협상을 좀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게 또 실패로 끝날지 뭐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워낙에 또 중국을 자극하는 언행들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미중 관계에 대해서도 관심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그 방향성은 명확해진 것 같아요. 원래 방향대로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 환태평양 무역 협정에 대한 탈퇴에 대한 이제 행정 명령에 대해서 공식 서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나프타에 대해서도 캐나다와 멕시코와 다시 재협상에 대한 것을 이미 이제 밝혔기 때문에 전체적인 무역 구도가 그동안 이제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해왔던 이 다자간 무역 협정에서 양자 무역 협정으로는 확실히 이제 기조가 바뀌었다. 이 방향성이 이제 계속될 여지가 있고 또 한미 FTA도 이제 그런 부분에 속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어떤 정책으로 대응해 나올지는 굉장히 불확실성을 이제 안고 있는 상태고요. 사실 이제 무역 협정에서 미국이 보는 핵심은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가장 적자를 많이 기록하고 있는 무역 상대국, 이 중국의 이제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트럼프가 추진하는 것처럼 뭐 무역 관세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일방적 제재를 가했을 경우에는 중국도 이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상계 관세라든가 뭐 자율적 수출 규제를 통해서 맞대응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만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 가능성은 좀 낮아 보여요. 그래서 아마도 중국의 민간 기업들이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창출시켜주기 위해서 미국의 투자를 확대하고 또 미국은 이제 중국과의 FTI 등의 어떤 투자 규모를 확대하면서 서로 어떤 절충안을 찾으면서 가지 않을까. 아마도 트럼프의 어떤 사업가적인 마인드가 발휘된다면 처음에는 어떤 위협을 가할 수 있으나 결국에는 미국과 중국의 어떤 절충안에서 합의 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의 언행이 중국과의 협상에서 좀 우위를 점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정말 한판 붙기 위함인지는 모르겠지만 극단적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그 관점이신 것 같고 뭐 무역 협상 관련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좀 부정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 대통령이 혼자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의회 비준도 남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뭐 절차가 좀 더 필요할 것 같고 생각보다는 그렇게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갖고 계시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서로가 이제 그 공멸하는 구조기 때문에 그렇게 극단적으로 갈 가능성은 뭐 크지 않아 보입니다. 네, 다만 이제 금융시장은 좀 많이 지금 우려를 하면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노믹스의 실체가 지금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외환시장이나 뭐 금리도 마찬가지고 지금 변동성을 좀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앞으로의 이 금리나 환율 방향성은 어떻게 될지 그렇다면 또 투자 지형의 변화도 좀 나타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 봐야 될지 살펴주세요. 네, 그 변화는 확실하게 아마 나타날 것 같아요. 아마 변화를 나타내는 것을 시사하는 게 이 변동성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기존의 틀과는 바뀌기 때문에 변동성이 높아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핵심은 금리와 달러에 대한 방향성이에요. 근데 이제 트럼프는 감세와 재정 지출의 조합이기 때문에 명확한 그 부채 경제입니다. 부채 경제에서는 금리는 상승 쪽으로 방향성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국 금리는 일단 명목 금리 자체는 역사적인 바닥 수준에서 이제 벗어나서 위쪽 상승 쪽으로 패턴을 잡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그 트럼프의 또 하나의 경제 정책의 핵심은 고압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온다고 바로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수요가 살아날 때까지는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는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물가도 이제 같이 올라온다는 부분을 고려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명목 금리는 올라오지만 물가도 같이 상승하기 때문에 실질 금리는 많이 안 오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금리가 오르고 달러도 강세로 갈 거다. 이게 이제 상식적인 흐름입니다만 저희가 볼 때는 명목 금리는 올라가더라도 달러 약세 조합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시장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은 트럼프의 정책이 달러 강세를 용인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무역 관세라든가 리쇼어링 같은 부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장 세련된 보호무역주의는 달러 약세를 통해서 압력을 넣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는 상승, 달러는 약세 이 조합을 판단을 하고 있고 투자 전략도 이 흐름에 맞춰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 또 옐런 의장이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뭐 금리는 계속적으로 상승 기조가 나타날 것 같고 다만 이제 달러는 한 해 전체로 본다면 그렇다면 전강 후약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저희들은 이미 그 트럼프 당선 이후에 불확실성에 대한 반응으로 달러 강세는 다 진행이 됐다고 보고요. 그 반작용으로 인해서
연중 내내 이미 달러 강세는 변곡점을 마련해서 약세 방향으로 이미 틀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투자는 채권보다는 주식 쪽으로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은데 주식시장 변동성 역시 커지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과연 주식시장 어떤 모습으로 흘러갈지 또 업종별로도 트럼프 시대에 이제 구분하는 투자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전체적인 투자 전략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사실 금리와 달러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판단이 선다면 투자 전략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금리가 오른다면 7, 8년간 호황을 누렸던 채권 쪽은 아마 초조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니까 채권보다는 주식이 이제 유리할 거고 주식 내에서는 달러가 약세의 방향이고 경기가 올라온다는 느낌을 준다면 아마 경기 민감주에 대한 반응들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큰 고민은 작년에 좋았던 IT나 소재 산업재 같은 경기 민감주가 그동안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반짝 오르는 뭐 기술적 반등이냐 아니면 큰 흐름에서 변화로 올해도 이어질 거냐 이거에 대한 판단이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볼 때는 큰 배경에서 전환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IT와 소재 산업재로 이어지는 경기 민감주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 주도권을 쥐어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디플레이션에서 이제 리플레이션으로 전환하는 기기 때문에 인덱스 자체가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먼저 반응하는 것은 이제 지금처럼 대형주가 계속 주도권을 잡고 중소형주는 소외되어 있다가 어느 정도 대형주가 상승의 한계를 느낄 때 중소형주가 높은 베타성을 발휘하면서 다시 합류할 거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구도를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리플레이션, 그 다음에 금리 상승, 달러 약세 조합을 본다면 이 경기와 연동될 수 있는 IT와 소재 산업재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주력하는 게 수익률 측면에서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요즘 많이 주목받고 있는 그 종목군들이에요. 많이 올라서 더 투자해도 되나 싶기도 한데 올해를 주도할 만한 그 종목군들도 역시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봐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시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트럼프 당선으로 인한 퍼펙트 스톰은 한국 경제의 속도의 문제일 뿐 피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른 투자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메리츠 종근증권 이경수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